아, 진짜 지긋지긋해. 어머니, 그냥 늙은 식모년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순자 씨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차례상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없었을 겁니다. 새벽 5시, 김순자 씨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추석이거든요. 7월 칠석 이후로 벌써 2달 가까이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의식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어요. 하나씩 준비된 재료들을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올해는 갈비찜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겠어. 서연이가 지난번에 고기가 질기다고 했으니까 송편도 좀 더 얇게 밀어야겠고, 며느리 이서연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요즘 들어 좀 시큰둥해진 것 같아 마음이 쓰였거든요. 전화 통화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가끔 인사도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명절인데,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설마 오늘도 그러겠어? 송편을 빚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팥소를 넣고 동그랗게 만드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거든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빚는 송편을 보며 어린 시절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억이 떠올랐어요. 송편은 마음을 담아 빚어야 한다. 그래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신다. 벌써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동철 씨가 벌써부터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추석 연휴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말이죠. 여보, 나물 좀 다듬어 줄래요? 손이 모자라네. 순자 씨가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응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자신은 집안일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순자 씨는 아들 박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 8시까지 와라. 차례 지내야지. 서연이도 함께 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바로 답장이 왔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바쁘겠지 뭐. 곧 답할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부엌 일에 집중했어요. 나물을 하나씩 정리하고 전을 부치고 마지막으로 갈비찜의 간을 맞춰봤습니다. 아침 7시 반이 넘어서야 답장이 왔어요. 네, 갈게요. 너무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온다니까 다행이에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음식 준비를 거의 끝내가고 있었죠. 갈비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제 다 됐네. 아이들이 오면 바로 차례 지낼 수 있겠어. 순자 씨는 뿌듯해하며 음식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도 가족들이 함께 먹을 점심상도 완벽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보니까 좋네.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추석을 보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며느리가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굴까? 전화할 때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고 만날 때도 뭔가 어색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오전 8시가 되었는데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 쪽을 힐끗힐끗 보며 초조해했어요. 교통이 막히나 보네.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8시 반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먼저 차례부터 지내자. 아마 곧 올 거야. 순자 씨는 혼자서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2번 절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조상님,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요즘 좀 시큰둥한데 오해가 있었다면 풀리게 해주시고요. 제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하는데 벽시계는 어느새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상하네. 연락도 없이. 순자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픈 건 아닐까? 남편 동철 씨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괜찮아요. 곧 올 거예요.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남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켰을 때 순자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좀 늦었어요. 지금 나가려고 해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연이는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 천천히 와. 사고 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1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찜도 식어가고 김치전도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음식들을 다시 데우고 또 식으면 다시 데우기를 반복했어요. 이렇게 늦을 줄 알았으면 아침에 준비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추석 아침에 정성스럽게 차려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정오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라. 순자 씨가 서둘러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인사도 형식적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응, 그래. 고생했다. 많이 늦었네.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순자 씨는 안도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밝게 웃으며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음식 냄새가 정말 좋네요.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무표정이었거든요. 민수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차례는 이미 끝났다. 이제 점심 먹자. 동철 씨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명절 같으면 벌써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순자 씨는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음식이 좀 식었는데 금방 데울게. 기다려라. 하지만 서연은 대답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버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어버린 음식들을 하나씩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모였네. 서연이 얼굴 보니까 좋다. 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미소뿐이었어요. 서연아, 나물 좀 예쁘게 담아줄래? 그릇이 좀 작아서 넘칠 것 같네. 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며 기꺼이 도와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나물 그릇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영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았죠. 콩나물은 이쪽 그릇에, 시금치는 저쪽에 담아줘. 순자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콩나물을 담다가 그릇 밖으로 흘려버렸어요. 바닥에 콩나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반듯하게 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순자 씨가 살며시 지적했습니다. 평소라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하며 웃었을 텐데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순자 씨가 달래려 했지만 서연은 무표정한 채로 계속 나무를 담았어요. 예쁘게 담기는커녕 아예 대충 던져넣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혹시 어디 아프니? 손이 떨리네.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서연은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힘들지 않고? 네, 그럭저럭요.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 아버지도 젊을 때 그랬어. 평범한 부자 간의 대화였지만 부엌의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뭔가 폭발 직전의 기운을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 무슨 일 있었어?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즐겁게 보내자. 순자 씨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때였어요. 서연이 나물 그릇을 탁 소리나게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어요.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순간 같았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몸을 돌리며 순자 씨를 노려봤어요. 눈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순자 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서연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냥 늙은 식모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한 말일까?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었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야. 못 들으셨어요? 서연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어요. 평생 늙은 식모년처럼 사시잖아요. 맨날 집안일만 붙잡고 살면서 남들한테 패기치고.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식모 같다고? 그리고 요새 누가 음식 다 직접 하고 차례까지 지내요? 이런 구닥다리 풍습 고집하면서 저까지 끌어들이잖아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마치 추석 차례가 무슨 잘못된 일인 것처럼.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걸 강요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집에만 있으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잖아요. 거실에 있던 동철 씨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온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동철 씨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말이냐? 예의라는 게 있지. 하지만 서연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예의요?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예의를 지켰나요? 뭔 소리야 그게.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평생 늙은 식모년 노릇만 해온 주제에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순자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수야, 내 아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동철 씨가 아들에게 화를 냈지만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아,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심해요?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당한 건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부엌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동안 유지해온 가족의 화목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의 폭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어요. 3년간 참고 참았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 시키고 맨날 트집 잡고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말이죠.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트집 잡으시잖아요. 나물 담는 것도 상 차리는 것도 다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순자 씨는 억울했어요.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잘 알려주려고 한 건데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 뭐가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아, 엄마가 언제 널 하녀 취급했냐? 민수가 끼어들었지만 서연은 더욱 화를 냈어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이번에는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당신도 가만히 보기만 했잖아요. 당신 엄마가 저한테 뭘 하는지 알면서도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민수가 변명했지만 서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 안 했다고요? 정말요? 그럼 왜 저만 부엌에서 일하고 당신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TV나 보고 있었어요? 그건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얼마나 지옥인지 아세요? 친정 가는 것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일만 했는데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분노로 가득한 눈물이었죠. 순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게 있나?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평생 집에만 갇혀서 사시면서 저까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동철 씨는 화만 낼 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년을 봤나?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무슨 은혜요? 서연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뭔 은혜를 받았나요? 오히려 제가 희생한 게 더 많은데 이제 정말 됐어요.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결심이 선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참겠다고요. 서연아, 진정해. 이야기해보자. 민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야기요?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구닥다리 명절 행사에는 절대 참석 안 할 거예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안은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무덤같이 조용했습니다. 아까 전까지 그렇게 시끄럽던 부엌이 이제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과 점심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갈비찜, 송편, 나물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에게. 늙은 식모년이라고. 내가.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녹음 테이프가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내가 평생을 뭘 위해 살았는데. 순자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말 가족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나? 취미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었어요. 모든 게 가족 중심이었어요. 민수가 돌아왔어요. 어깨가 처진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죠. 서연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걸.
엄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잘못 타일렀어요. 네가 뭘 잘못했느냐? 내 아내가 잘못한 거지. 동철 씨가 위로했지만 오히려 화만 더 났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어야 해요? 순자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늙은 식모년 같다는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라는 거예요? 동철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욕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게 있나 싶어서. 하지만 새벽 무렵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가 슬픔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집을 꼭 물려줄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순자 씨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땅도 있고 이 집도 있고 팔면 꽤 될 텐데. 아침이 되자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생각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집 말이에요. 이 집 팔아서 우리가 쓸 생각해보면 어때요? 동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제 일 있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왜 저런 대접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순자 씨는 처음으로 은행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함께 갔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택연금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댁의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집의 감정가액, 월 수령액, 조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이 집 시세로 계산하면 매달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 두 분 다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지금까지 생활비로 쓰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시골에 땅도 있는데 그것도 팔면 목돈도 생기겠네요. 네, 그러시면 더 여유로우실 겁니다. 순자 씨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담 내용을 설명했어요. 매달 이만큼 받을 수 있대요. 시골 땅까지 팔면 목돈도 생기고. 동철 씨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무슨 물려줘요. 저런 며느리한테 집을 물려준다고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제 그 소리 듣고도 그런 말씀하세요? 늙은 식모년이라고 했는데. 동철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 서연이 한 말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이 뭐예요? 우리가 평생 모은 거 우리가 쓰면 안 돼요? 며칠 후 시골에 있는 땅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값이 잘 나왔어요. 도시 근처라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팔면 꽤 될 것 같은데. 순자 씨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한편 민수와 서연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서연이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좀 예민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서연의 사과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무슨 결정이요? 집 파는 거, 주택연금 받기로 했어. 뭐요? 갑자기 왜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그래도 집은 왜 팔아요? 우리가 살 집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서연이 끼어들려 했지만 순자 씨가 손으로 막았어요. 너는 말하지 마. 이미 내 속마음 다 들었어. 동철 씨도 이제는 아내 편이었어요. 순자 말이 맞다. 우리만의 삶을 살자. 부부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들,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봤죠.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보고, 순자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가도 배워볼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몸에 좋다더라. 그래, 뭐든 해보자. 동철 씨도 동의했어요. 등산도 다녀보고, 온천도 가보고, 희생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석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집은 주택연금으로 전환되었고 시골 땅도 생각보다 좋은 값에 팔렸어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주택연금을 보며 순자 씨는 신기했어요. 정말 매달 이만큼씩 들어오네. 순자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요가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죠. 순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집에 있어 봐야 할 일도 없어서 함께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는데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때와는.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으로 뭘 할지 얘기해봐요.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의 산을 올랐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동철 씨와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고 지리산에도 올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진 거였어요. 이렇게 사니까 좋네. 왜 이제야 했을까? 동철 씨도 만족해 했어요. 자꾸 집안 걱정만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부산 바다도 가보고 속리산도 가볼까? 좋아, 뭐든 가보자. 명절이 와도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고 음식도 간단히 사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 아들과의 연락도 최소화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몇 번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순자 씨는 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였어요. 한번 깨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봄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서연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응. 순자 씨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도 상처받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됐어. 그런 이야기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내 인생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고.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서연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5세에 드디어 내 인생을 시작했구나.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찾은 거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바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뭘 할까, 어디를 갈까 생각하는 게 신났거든요. 평생 이런 기분을 모르고 살았구나.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